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김홍진입니다. 오늘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살펴봤었죠. 근데 일단 0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력학 제0법칙. 그러니까는 이거는 열평형에 관련된 법칙인데요. 원래 1법칙, 2법칙을 만들고 난 다음에 뒤늦게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력학 제1법칙보다 기본이 된다 생각돼서 만들었는데, 얘를 1법칙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걸 2법칙으로 하면 좀 사람들이 혼선이 있을까봐 얘를 그냥 0법칙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열평형에 관련된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면은 3단 문법입니다. A와 B의 온도가 같고 A와 C의 온도가 같다면은 따라서 B와 C의 온도는 같다. 뭐 이런 열평형에 관련된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은 뭐였죠?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열량과 외부의 한일하고의 그런 관계식으로 되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현상이냐? 근본적으로 왜 열량은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냐는 거죠. 이렇게는 반드시 이동합니다. 이건 반드시 이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꾸로는 이동을 안 해요. 어떻게? 자연적으로는요, 거꾸로 이동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보실까요? 이런 배가 있다고 치시면은, 배는 바다에 떠 있잖아요. 이 바다에도 열 에너지는 있습니다. 열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서 열을 끄집어내서 이걸로 일로 바꿀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되는 것들이 아닌 이상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연력학 법칙이 필요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가 했냐면은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물리량 하나를 정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법칙 하나 만드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더 기본 개념을 살펴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역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역과정은 거꾸로 가는 것을 허가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런 걸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진자가 있다고 쳐보세요. 마찰이나 공기저항 같은 게 없으면은 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가역과정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거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가역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자연계에 있는 대다수는 전부 비가역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전부라고 해도 무방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은 가역 과정은 거의 없는 거죠. 없습니다. 언제?
자연적으로. 그러면은 왜 가역 과정은 안 일어나고 비가역 과정이 주로 일어나냐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바로 확률입니다. 확률. 자, 보실까요? 요런 물속에 잉크를 넣었다 보세요. 잉크를 한 방울 이렇게 뚝 떨어져서 여기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은 골고루 퍼져 있겠죠?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뭉쳐있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거를 뭐를 이제 개념을 넣냐면요. 확률을 넣는 거죠. 얘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우의 수입니다. 예, 높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높고 얘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죠. 거의 없겠죠. 예. 그래서 확률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 언제예요? 확률이 높은 경우가 바로 비가역 과정이라는 거죠.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가 가역 과정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확률 높은 경우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가역 과정보다는 비가역 과정으로 대다수의 물리 현상이나 자연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전역학에서 통계 물리학으로 넘어감에 있어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열역학이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이런 열 현상을 관측하다 보니까 이런 확률적인 것까지 계산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계산도 하고 고려도 하고. 그래서 고전역학은 입자가 굉장히 적어요. 뭐 입자가 1개라면은 통계 물리학 같은 경우는 입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입자가 많은 거. 대표적으로 열역학에서는 입자가 많잖아요. 예, 우리가 주로 기체를 다루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뭐예요? 가역, 비가역을 따졌고, 이제 클라우지우스는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물리량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물리량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물리 법칙이 비가역 과정인 경우를 이제 법칙으로서 찾아내요. 그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클라우지우스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S라고 씁니다. 왜 S라고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엔트로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무질서의 정도입니다. 무질서의 정도.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온도분의 열량입니다. 온도분의 열량이고요. 단위는 뭐예요? 열량의 단위가 칼로리나 줄이죠. 뭐 온도는 절대 온도를 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치시고 요겁니다. 그러면 보실까요? 엔트로피가 커지려면은 엔트로피가 크다는 것은 무질서하다는 거죠. 더 그러려면은
적은 온도에 많은 열량이 뭔가 변해야겠죠. 이런 건데 이걸로는 솔직히 감이 잘 안 와요. 이 물리량 자체가.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질서하고 무질서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아까 물에다가 잉크 뿌렸을 때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뿌렸는데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확산이 되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뭐죠? 이렇게 막 퍼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확산이 진행이 된 거고 유지되지 않은 거죠. 근데 얘가 얘보다, 즉 확산되지 않은 애가 확산된 애보다 더 질서정연하게 보인다는 거죠. 네, 질서정연하게 보이니까 엔트로피라는 양은 뭐라 그랬죠? 무질서도를 나타낸다 그랬었죠? 뭐 개의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엔트로피가 누가 더 높냐는 거죠. 얘가 더 높다는 거죠. 얘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 과정에서는 또는 비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의 뭐를 찾는 거죠? 변화량들을 찾는 겁니다. 찾았을 때 가역 과정은 어떻게 돼요? 비가역부터 할게요. 비가역은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무질서도가 얘가 얘보다 크니까 이게 0보다 큰 거예요. 근데 가역 과정은 아까 뭐였었죠? 대표적인 가역 과정이 진자 운동이었잖아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원래 상태로 계속 돌아가니까 얘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그것이 같다는 거죠. 즉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물리량 하나 가지고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을 이제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를 발견한 이유고, 이걸 가지고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연력학 제2법칙을 볼게요. 그러면은 연력학 제2법칙, 모든 자연현상 또는 뭐 물리 법칙, 에서는 무질서도가, 그래서 그냥 엔트로피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뭐 아무 얘기 없으면은 항상 얘는 고립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립계는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이니까 외부의 개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강의실이 있으면은 책상을 이제 바람이 와서 얘를 던졌을 때 이렇게 차곡차곡 있을 확률이 높냐, 아니면은 널브러져 있을 확률이 더 높냐, 이런 걸 했을 때는 대부분 무질서도가 더 높은 널브러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연력학 제2법칙인데,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고온에서 저온으로 무조건 열이 이동하는 거랑 무슨 관계냐,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신데, 그거를 비가역 과정을 통해서 그 현상을 클라우지스가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뭐 이런 두 물체가 있어요. 하나는 온도가 높고요.
하나는 온도가 낮습니다. 근데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이제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온물체의 엔트로피고 저온물체의 엔트로피를 더해보면 되겠죠. 이게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량이겠죠. 이거는 전체겠죠. 그러면 고온물체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열량이 이동을 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얘는 뭐죠?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고온물체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돼요. 이게 붙었다는 건 뭐죠? 예, 어쨌든 열량을 뺏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온은 어떻게 돼요? 저온은 받잖아요, 열량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여기다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TH분의 Q 플러스 TL분의 Q가 돼서 얘는 준 거고 얘는 받은 거니까 열량은 똑같고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열량은 양수예요. 그리고 분모가 얘보다 작죠. TL이 TH보다, 저온이 고온보다 작잖아요. 그거의 역수는 또 뭐예요? 얘도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델타 S는 0보다 크다. 지금 어떤 거를 그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 거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반드시 열이 이동한다는 것을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크다. 이게 바로 무슨 과정이에요? 비가역 과정이죠.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은 비가역적이다. 즉 뭐죠?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즉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래서 클라우 지수가 멋지게 이런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을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통계 물리학이나 이런 게 발달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현대 물리학이 발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 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